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87세 선생님께서 남긴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한 이유가 바로 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심장병,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계에서는 이제 수면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고 있는 수면 습관 속에 어떤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수면 습관만으로도 고혈압 위험이 35%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잘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면역력, 장기 회복, 두뇌 정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실천하고 있는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인해 이 중요한 기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하던 사람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수면의 질이 곧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잠을 못 자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낙상 사고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고쳐야 할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 5가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영상 한 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보진 않으셨나요? 낮잠을 1시간 넘게 자고 계신다면 그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 5가지 습관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막히게 하며 뇌세포를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부릅니다. 특히 수면은 약을 먹는 것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는 생리작용입니다. 하지만 잘못 자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 첫 번째, 밤 11시 이후에 자는 습관입니다. 사람의 멜라토닌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때 잠들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밤 12시가 넘어 자는 분들은 이 중요한 회복 기능을 매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84세였던 조영수 씨는 매일 새벽 1시에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지만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면 중 호르몬 분비 불균형이 원인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생체 리듬을 무시한 수면은 조용히 생명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두 번째 수면 습관은 수면 시간의 불규칙함입니다. 평일엔 11시에 자고 주말엔 새벽 2시에 자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들쭉날쭉한 수면 시간은 신체의 리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혈액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불규칙하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고혈압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 차이가 2시간 이상인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79%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리듬이 인지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80세 김선우 어르신은 퇴직 후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수면 시간도 마음대로 조정했지만 결국 기억력이 급속히 나빠졌고 병원에서 경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바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잠을 아무 때나 자면 우리의 뇌는 아무 때나 죽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면 습관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눈이 피곤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TV 드라마, 유튜브 영상, SNS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뇌를 흥분시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뇌가 다시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73세 곽진수님은 자기 전에 유튜브로 건강 정보를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고 나도 피곤했고 늘 머리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병원 검진 결과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평균보다 2시간 이상 늦어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잠들기 30분 전까지도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자고 싶다면 화면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수면 습관은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습관입니다. 낮잠이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낮잠이 길어질수록 뇌 기능이 둔화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불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의 회복 주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76세 윤화자 님도 낮잠을 2~3시간씩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새벽마다 뒤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명적인 수면 습관은 침실 환경이 수면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침실 온도는 몇 도인가요? 전문가들은 수면에 가장 적절한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 자면 깊은 수면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침실이 어두운 것이 중요합니다. 불을 켜놓고 자거나 희미한 조명이 있는 방에서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실제로 밤에도 TV를 켜놓고 자거나 창문을 완전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75세 최미애님은 침대 바로 옆에 작은 조명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몇 달 후부터 깊은 잠을 못 이루고 항상 피로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늦은 취침, 불규칙한 수면 시간,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너무 긴 낮잠, 그리고 부적절한 침실 환경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수면 습관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도 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을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세 김우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우식님은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을 청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야행성 생활을 했고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낮에도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김우식님은 쉽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몇 개월 후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부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8세 박춘미님의 사례입니다. 박춘미님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잠이 너무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까지 처방받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라고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심각한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회복했지만 이후부터는 자기 전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스마트폰을 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82세 이용만님의 사례입니다. 이용만님은 매일 낮잠을 2시간씩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낮잠을 좋아했고 나이 들면서 더 오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잠이 길어지면서 점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 늦게 자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는 과도한 낮잠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순자님은 깜짝 놀라 낮잠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녀는 훨씬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낮잠이 길어지고 있다면 꼭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면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심장병, 고혈압, 당뇨, 치매, 심지어 암 발병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뇌졸중과 당뇨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불면증이 지속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97% 더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늦기 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릴까요? 먼저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결국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매일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장마비 위험이 5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습관이 무너지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은 뇌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수면 중에는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증가시켜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로 인해 짜증이 늘어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요즘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좀 못 자도 괜찮겠지, 조금만 더 스마트폰을 보고 잘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이 조기 사망할 확률이 12% 더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리게 되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과식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망가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80세 곽진수님은 10년 동안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 자고 아침에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 기능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녀는 쉽게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갔고 초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수면 습관을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잘못된 수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이 안정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므로 꼭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혹시라도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몇 주만 노력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잠이 쉽게 오지 않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30% 이상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특히 TV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바로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조절되면서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아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밤에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면 수면 장애가 생기고 불면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햇볕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우울증과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햇볕을 쬐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 방법은 카페인과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이 지나도 몸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오후부터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자면 소화 과정에서 위장이 계속 움직이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벼운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정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조절만 잘해도 훨씬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피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기 직전에 하는 강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수면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불면증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수면 습관을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전에 이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까지 바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명상, 따뜻한 차 한 잔, 가벼운 독서 등을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깊은 호흡을 하거나 근육 이완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수면연구소에서는 자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라도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부르는 수면 습관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했을 수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